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간호사 취업 전문가 정혜성 교수님의 간호사자소서 면접 2022년 신입간호사 채용 대비 책 속에 있는 글을 보내드립니다. 즐겁게 감상하시면서 꿈을 꼭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면접에서 인사는 어떻게 할까? 간호사 면접에서 인사하는 방식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아무 지시 없이 번호대로 면접장으로 입장만 시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면접관이 앉으라고 할 때까지 잠시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앉으라고 하면 꼭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인사하고 앉도록 합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단체 인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한번 연습시켜 줄 경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앞번호 지원자에게 입장이 끝나면 차렷, 예령과 경례, 동령의 구령을 붙이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면접장 밖에서 대기하면서 여러 차례 자체적으로 조용히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안녕하십니까? 를 먼저 하고 허리를 숙여 인사해야 합니다. 상체의 인사 각도는 75도 정도입니다. 고개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허리 위 상체를 약간 접으면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올 때도 단체 인사를 하고 퇴장해야 합니다. 한 사람씩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고 앉으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번호 223번 임숙희입니다. 라고 말하고 차례로 자리에 착석합니다. 참고로 한 기업의 통계에 따르면 단체 인사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시행했던 조와 그렇지 않았던 조와의 합격률이 2배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 있어 첫 인사가 중요한 것이니 참고할 만합니다. 다만 몇몇 대학병원에서는 단체 인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모든 면접을 마치고 나갈 때까지 지원자는 총 4번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면접장을 입장하면서 면접관과 눈인사, 조 전체 인사, 1분 자기소개의 첫 마디 인사, 마치고 일어서서 마무리 짓는 감사합니다. 인사까지 4번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퇴장할 때 조에서 가장 마지막에 면접장을 퇴장하는 지원자는 뒷모습을 보이지 말고 돌아서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문을 닫고 5번째 인사까지 하면서 면접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진짜 말이 예술입니다. 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들 달변이라 하는데 이 달변의 핵심은 수사학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본디 수사학은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문장, 사상,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수단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서구에서 수사는 본래 청중을 앞에 둔 사람의 웅변수를 뜻하는 것으로 어떤 생각을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표현과 설득에 필요한 능란하고도 다양한 방식에 대한 숙달을 뜻하는 것인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의미 전이에 따른 수사법입니다. 흔히 비유법이라 일컫는 은유법, 직유법, 환유법, 제유법, 의인법, 반어법, 역설법, 상징법이나 의성법, 의태법, 가음법, 야근법, 두음법, 모음법, 가군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문장 구조에 따른 수사법으로는 대조법, 전치법, 치환법, 열거법, 반복법, 점층법, 정강법, 연쇄법, 생략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예술적으로 하기 위해 예화 활용을 잘해야 합니다. 이는 면접에서 자기 경험이나 사례 등을 잘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내가 주장하는 나의 장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에피소드를 평소의 말로 표현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실제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경우 면접을 보고 나면 붙거나 떨어질 것이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합니다. 이는 그 면접장의 분위기가 엄숙했는지 마냥 웃고 왔는지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잘 웃고 와서 합격의 기대를 안고 있는 나에게 불합격 통지가 왔다면 나는 면접 실패의 원인을 우선 당일의 행적 하나하나를 꼼꼼히 되짚어 볼 것입니다. 이는 바로 면접 결과의 합격과 실패는 5점, 10점 차가 아닌 0.5점이나 1점 혹은 같은 점수에서 느껴지는 아주 미세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최고의 면접을 보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입니다. 다가오는 병원 면접에 대비해 어머니께서 정장을 한 벌 사주셨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평소 입던 정장이 있었지만 일생일대 중요한 면접이기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며 백화점의 지원자의 손을 끌어 다녀온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안 남은 면접을 생각하니 당장 입어볼 수 없어 고이 모셔놨다가 면접 당일 입게 됩니다. 새 옷이기에 면접 가는 길이 아주 기분 좋았지만 문제는 면접장에 도착하여 생깁니다. 1~2시간의 대기를 하게 되니 자꾸 긴장도 하게 되고 압박감도 듭니다. 몸이 경직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한 번의 기지개인데 안타깝게도 새 옷을 입고 왔기에 그것이 불편할 뿐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면접에 필요한 옷은 새 옷, 좋은 옷이 아니라 평소에 어느 정도 입어봤던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한 깔끔한 정장입니다. 구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키를 보완하고자 7.5cm의 힐을 새로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소 힐을 신지 않는 지원자는 모의 면접에 참여할 때까지도 그 구두를 가방에 넣어 들고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면접 당일에 평소 신지 않던 이 구두를 신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상의 면접 컨디션을 이 구두가 발목 잡는다는 것입니다. 면접장까지 갈 때는 몰랐지만 막상 면접할 시간이 다가오면서 뒤꿈치도 아프고 발도 부어 온통 신경이 발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저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 역시 미리 준비되지 않은 예입니다.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병원 면접을 간다고 가정하면 많은 지원자들이 헤어와 메이크업을 해주는 대학로 근처에 미용실을 찾습니다. 아니면 엄마나 언니,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자신 있다면 직접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병원 면접에 갔을 때와 똑같은 사전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일에 병원 앞 미용실의 비용을 지불하면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짐작은 맙시다. 예약이 불가할 수도 있고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면접에서에서 안 되는 마스카라나 볼터치 등의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대학병원 면접 시간은 아침 8시 30분부터 시작입니다. 면접이 평일에 이루어지기에 최대한 지원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여주고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관리자들의 기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전 8시 30분, 11시 30분, 14시 30분 정도로 나누어 면접을 시행합니다. 특히 주요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우 서류를 통과한 지원자 1000명 정도를 3에서 4일에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간호서 취업전담 교수 정혜성 저자의 간호사 자소서 면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